자, 이번 시간은 제이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 제이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키와 값이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표준 포맷입니다. 그래서 요 키 값 쌍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요 키가 우리가 자바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있는 필드 또는 이제 DB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DB 테이블에 있는 필드에 해당되는 유사하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쌍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을 여러 개 묶음을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표준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언어의 독립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 언어들을 보면 뭐 자바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C샵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자료 자체를 주고받거나 할 때 아니면 또는 이제 같은 언어 내에서도 마찬가지 뭔가 자료를 주고받을 때 특정 언어에 종속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뭔가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게 되고요. 특히 그 XML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이슨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XML의 문제점은 그러면 뭐냐? 우리가 XML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HTML 태그처럼 이제 태그를 달아놓고 문서 또는 이제 자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데이터들을 집어넣었었는데 이것은 그 데이터가 없어도 그런 자료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태그들이 계속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데이터는 조그만데 이 XML 태그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료 양도 많아지고 이렇게 복잡해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순수하게 데이터로만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아주 좋은 표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현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포맷 자체는 크게 오브젝트 타입이냐 어레이드 타입이냐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제 오브젝트 타입인 경우에는 일단 중괄호로 크게 처음과 시작과 끝이 묶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즉 키에 해당되는 문자열과 그 다음에 땡땡 그 다음에 실제 값 그 다음에 또 값이 있으면 콤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 구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오브젝트형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어레이 타입인 경우에는 이렇게 또 대괄호로 묶인 다음에 실제 값이 있고 또 여러 개 값이 있으면 콤마로 해서 계속 표현하는 이런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valu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value는 이것처럼 문자, 열도 될 수 있고 숫자도 될 수 있고 객체도 될 수 있고 어레이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즉 오브젝트 안에 여기 있는 value가 다시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고 배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레이 내에 들어가 있는 이 value가 다시 또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고 values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우리가 필요한 자료 구조를 좀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구조 형태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제이슨 오브젝트의 예제입니다. 지금 보면 오브젝트니까 중괄호 시작과 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 나이, 성별, 주소가 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키에 해당되죠. 즉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열로 표현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땡땡땡땡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실제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값도 있을 수가 있고요. 숫자로서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value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면 이 안에 value는 다시 또 배열, 어레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객체가 될 수도 있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어레이에 대한 얘기인데, 어레이는 대괄호가 시작과 끝이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개 방이 있는 개념이니까 그 방마다 들어가는 객체가 있는 것이 예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안에 뭐 또 다시 어레이가 있을 수도 있고 스트링이 있을 수도 있고 넘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이슨 어레이 구조화를 이제 여러분하고 한번 실습을 할 건데, 지금 있는 이게 이제 예제입니다. 예제인데, 자, 요거 한번 요거 그 메모장에다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지, 즉 앞에 있는 이와 같은 포맷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제이슨 자료를 잘 만들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system.out.println에다가 놓고 이렇게 자료를 문자열로 바꾸어서 실제 콘솔 로그에다가 프린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린트를 해놓고 이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붙어 있으니까 과연 제이슨 포맷으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내가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든 다음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장을 한번 띄워서요. 메모장을 띄워서 지금 조금 슬라이드에 있었던 제이슨 어레이 구조로 되어 있던 데이터를 한번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되어 있는 실제 결과물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열로 들어온 구조니까 배열 시작하고 엔터 키를 딱 친 다음에 탭 치고 그 다음에 방이 여러 개니까 방마다 지금은 이제 객체가 되어 있으니까 엔터 치고 탭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키 밸류로 되어 있는 하나하나 단위로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서 쭉 한번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번 하시는 겁니다.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 한번 자,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방 하나에 들어가 있는 객체가 마지막이네요. 자, 끊고 그 다음에 콤마로 그 다음 방에 있는 거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작업을 여러분들이 메모장에다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실제 제이슨 포맷, 제이슨 어레이 포맷에 맞게 우리가 만들었는지 확인할 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끊어 보니까 결국 제이슨 포맷대로 정상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기에 뭐 중괄호나 콤마나 또는 추가적으로 뭐 콤마가 두 개 찍혔거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우리 두 번째 이번에는 제이슨 오브젝트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제이슨 오브젝트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구조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슬라이드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카피를 하세요.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카피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이슨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요 샘플의 구조화된 결과물이에요. 자, 그럼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어카운트 네임은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값 하나짜리고요. 자, 지금 봤더니 요 값 자체가 또 배열이네요. 배열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또 배열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배열이니까 이 안에 또 값이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요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가 구조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ID8 자, 여러분 이렇게 자료 배열 안에 있는 값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열로 들어가 있는 값이 배열로 들어가 있는 것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것은 그냥 값 하나짜리네요. 값 하나짜리. 예.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지금 이렇게 결과물처럼 이렇게 구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이슨 자료 구조 형태대로 프로그램에서 만들면 요걸 system.out.println으로 이용해서 문자열에 넣어서 출력을 한 다음에 제대로 제이슨 포맷 형태대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습을 했습니다. 자, 한번 요거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한번 따라서 다 해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AJAX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AJAX는 뭐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의 약자이고, 이거는 비동기적으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고, 그리고 이 AJAX라는 게 처음 나올 때는 자료를 전달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XML이라고 하는 표준으로 처음에 제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XML의 어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이 제이슨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요즘은 AJAX 기술을 쓰면서 실제 주고받는 자료들은 제이슨 형태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기술을 쓰게 되면 우리가 웹페이지를 다시 로딩하지 않고 서버하고 웹브라우저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웹페이지라는 거는 우리가 서브밋 딱 때려서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면 항상 새로운 페이지에 대한 .jsp가 실행이 되고 실행된 결과로 만들어진 HTML이 웹브라우저로 다운로드돼서 우리한테 눈에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웹페이지가 다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전적인 방식은 항상 다시 릴로딩, 즉 로딩이 돼야지만 이 부분이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AJAX라는 기술을 쓰게 되면 그렇게 리로딩이 되지 않고 데이터만 주고받으면서 그것을 화면에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뭐 XML을 안 쓰고 대부분 제이슨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JAX 기술이 나오면서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서버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버 입장에서는 HTTP URL로 요청을 받으면 제이슨 포맷으로 만들어서 결과를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웹에서 요청을 한 건지 안드로이드 앱에서 요청을 한 건지 iOS에서 애플 iOS에서 요청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서버에서는 제공을 해주는 것을 표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만약 웹인 경우에는 AJAX 이용해서 서버 URL을 호출하고 수신받은 제이슨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결과를 파싱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공해주는 Async Task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속받아서 서버 URL을 호출하고 수신받은 제이슨 포맷 결과를 파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웹 환경에서 AJAX를 사용해서 비동기 통신을 하는 절차는 다시 한번 네 단계로 한번 나눠보면, 우선 클라이언트, 즉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서버에게다가 AJAX 이용해서 서버 URL을 호출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실습했던 HTML 폼에 있는 데이터를 포함해서 호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우리 계속 쓰고 있던 getParamet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HTML 폼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꺼내와서 또 필요하면 DAO도 호출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처리 결과 자체를 받고요. 그러고 나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줄 때 걔를 JSON 포맷으로 변환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환을 해주고 걔를 우리가 아웃객체라는, 즉 아웃객체라는 것은 웹브라우저에다가 내려주는 그 표현되는 그 자료들의 그 저장소였죠. 그럼 거기다가 그대로 라이트를 해줘서 리스판스를 이용해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수신받은 제이슨 객체를 파싱해서 화면에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앞에 제이슨과 AJAX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URL을 하나 쭉 갖다 놨는데, 이 URL은 한번 자바스크립트가 처음에 태동이 돼서 그동안 진화돼서 계속 발전했던 내용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한번 시청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그 스프링 수업 시간에는 지금 AJAX까지만, AJAX,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jQuery, 자바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이후에도 또 지금 현재는 더 발전돼 있죠. 그래서 리액트나 노드.js 이런 것 같고, 이 프론트엔드 단들은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으로 현재 또 그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노드.js도 배우고 계시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백엔드까지 커버하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역사를 여기서 쭉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 있는 동영상은 꼭 한번 시청하기 바랍니다.